화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 프로그래밍은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스 코드를 제어하는 제어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어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반복문은 안 하고 이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int a는 20이라고 할 때 printf 성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미성년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는 요 age라는 변수가 20일 때 성인입니다라는 걸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age가 한 10이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 age가 10이라는 경우에 요게 밑에 있는 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쵸? 근데 프로그램 특성상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기 때문에 모두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요 age의 값이 어떤 값인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요 age가 20인 경우 요 밑에 말이 출력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if입니다. if. 그리고 외우세요. if 소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중가로 열고 닫고 이겁니다. if문의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 if문의 폼인데 요 가로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간혹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 보면 요거를 아예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메모장이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탭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탭 2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탭 한 번 아마 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탭 한 번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요 사이와 요 사이는 탭 2번입니다. 탭 2번. 왜 그러냐면, 이 메인 기준으로 메인 함수의 시작이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메인 함수의 끝나는 부분이 여기고, 이 메인이 실행하는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여기고, int 같은 경우도 int가 아니라 if도 여기가 실행하고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탭을 한 칸 쪄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지만 if문 안에 요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 안에 속해 있고 얘가 이 안에 속해 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를 탭을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띄워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성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프린트F를 감싸는 중괄호가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탭을 두 칸 띄워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age는 탭을 한 번 해주는 게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한 개이기 때문에 탭을 한 번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ge가 20인 경우 출력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출력했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 출력해도 안 됩니다. 왜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출력은 될 거예요. 왜냐면 소스 코드가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이제 실행해도 실행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if문을 쓰게 되는 경우에 여기 소괄호 안에 뭘 넣게 되어 있냐면 조건식이라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조건식. 그래서 이 조건식이 여기 안에는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C 언어에서는 참과 거짓,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참과 거짓이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참과 거짓을 true랑 false로 표현을 못합니다. C 언어는 true랑 false를 뭐로 표현하냐? 1과 0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맞춰보세요. 제가 1은 뭐예요? true죠. 그쵸? 그러면 이거 실행이 될까요? 실행이 안 될까요? 그쵸, 실행됩니다. 왜요? 1이 true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됩니다. 뭐야? 이거랑 맞췄군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은 이제 계속 참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성인일 때, 그러니까 즉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19라고 할게요. 19. 그러니까 뭐 19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age는 즉 요게 이제 변수가 아니라 이거라 보시면 돼요. 이거라. 그래서 요 age는 1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인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f문은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if문은 이렇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요 성인입니다 말고 저는 미성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if 하시고 age는 뭐 19일 때 하면 되잖아요. 19. 그러니까 age가 19 미만일 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성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수 있겠죠. 미성년.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은 할 수는 있지만, 자, 보세요. 일단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if문이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그쵸? 그러면 요 둘 중에 뭐만 실행이 될까요? 맨 아래 것만 실행이 될 것 같지만 둘 다 실행이 됩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뭐라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if문을 짜주게 되면 둘 다 실행이 됩니다. 다만 요 안에 있는 출력문이 요게 거짓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될 뿐입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은 요것도 실행해보고 요것도 실행을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요게 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참이면 실행, 그리고 또 여기로 와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참이면 실행, 거짓이면 실행을 안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 뭐 문제가 이렇게 있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그런데 정답이 예를 들어서 1번 정답, 2번 정답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오직 문제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이 정답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도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거 문제를 푼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토익 문제 푸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번이 정답인 걸 알았는데 굳이 2번까지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1번이 정답인 걸 알았는데 굳이 2번이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매우 시간 낭비죠. 비효율적이고. 지금 네, 그쵸. 보기 요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면 얘 프로그래밍이 보시면 얘가 참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이게 정답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실행하기 싫어. 왜요? 이게 거짓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일일이 요거 하나하나를 다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프로그래밍이 정말 빨리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이 코드가 이제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실행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왜냐면 요것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있고, 요것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if문이 100개가 된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if문이 100개예요. 그러면 계속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오직 하나만 실행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붙일 수 있는 게 뭐냐? else입니다. else. 이렇게. else. 자, 요런 식으로 코드를 짜주게 되면, else if, 이렇게 짜게 되면, 자,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게 참이면 실행, 그리고 요걸 실행을 안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if문으로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 컴퓨터는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else if문을 작성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얘가 참이다? 그러면 요걸 실행하고 이 밑에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아까 if문으로 짜준 것보다 뭐가 더 좋은 코드예요? 그쵸? 이게 훨씬 좋은 코드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짜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은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if문이 뭐냐면 완성된 if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미성년입니다라고 하고, 저는 이런 것도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따 해볼게요. if 60 성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예시로 드는 거니까, 성인 동시에 노인입니다. 이렇게. 요즘 60은 젊나요? 65라고 합시다. 네. 자, 이렇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쨌든 출력되는 게 뭐가 출력돼요? 이러면 조금 안 맞겠네요. 이러면 좀 안 맞고, 어떤 조건식이 좀 괜찮나? else if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else if.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이에 따라서 여기를 뭐냐면 10대입니다, 20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하는 코드를 한번 좀 구현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 여기 있네요. 이걸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10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age는 10일 때, 그리고 and age가 19일 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이가 10살 이상이고 19살 이하일 때 뭘 출력한다? 10대입니다. 10대. 이렇게. 10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이때는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20대입니다. 저 엔드가 원래 그걸로 해야 되지 않나요? 7번. 아, 그쵸. 네네네. 그쵸. 네. 제가 순간 다른 거랑 헷갈렸어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20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려면 출력하시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한 줄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30. 자, 이런 식으로 30대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을 때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다? 요것도 실행해보고 이게 그렇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참이면 실행. 그리고 요것도 실행을 해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참이면 실행, 거짓이면 뭐 실행을 안 하겠지만 요 프로그램 자체는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컴퓨터는 얘도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요게 맞다면 요게 이제 참이면 실행을 하는데 거짓이면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삼지선다형이라고 해볼게요. 아까 우리 뭐 보기가 뭐 삼지선다형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요 2번, 3번까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없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인데 2번, 3번이 정답이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else if였죠. else if.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이 세 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즉 양립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오직 하나.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다 셋 다 뭐 아니면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립할 수 없다는 건 뭐냐? 이 세 개 중에 오직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작성하려면 이 앞에다 뭘 붙인다? else if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else if.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가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이게 출력을 해주고 얘네 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출력만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대로 하면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조건문이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개의 보기 중에 이 둘 다 정답이 아니면 정답은 뭐예요? 3번, 오직 3번 하나잖아요. 요게 1번, 2번이 정답이 아닌데 3번밖에 정답이 있는데 이게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내가 문제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이 3번이 굳이 뭐 예를 들어 수학 문제면 또 수학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시간 낭비죠. 지금 근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이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2번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 또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이 아니면 뭐예요? 당연히 3번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세 개의 조건식이 있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else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문을 쓰게 되면 만약에 얘가 참이면 요걸 실행을 하고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다 그러면 일로 와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요. 만약에 참이면 실행을 하겠지만 거짓이면 어떻게 된다? 요로 else로 내려와서 요걸 바로 실행시켜 버립니다. 즉 요 세 번째 것까지는 컴퓨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else에는 조건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else에는 조건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를 정답인지 아닌지를 참과 거짓을 굳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1번,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정답은 뭐다? else 하나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if문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짜게 되면 if문이 한 덩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이제 조각조각 돼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조각 되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인 코드고, 자 여기다가 else if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감싸게 되면 한 덩어리 if문이 한 덩어리가 돼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처음 짠 if 3개에서 짠 코드가 잘못된 코드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 age 값이 뭐냐에 따라서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if문을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해서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if, else 이게 조건문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여러분들 조건문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다른 데서 쓰겠지만 거의 대부분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개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if문이 2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else로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